오늘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 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심도 있게 얘기하려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그리고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먼저, 전작권 환수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권 회복이라는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자주적인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1994년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시작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가 추진되었습니다. 원래 2012년에 환수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었죠. 당시에는 기술적인 준비 부족, 북한의 연이은 도발, 그리고 한미 간의 이견 조율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될 때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조기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핵위협 고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변수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주 국방을 강조합니다. 즉, 대미 의존적인 국방 체제에서 벗어나 우리 군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국방은 단순히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 군의 체질을 개선하고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며 국방 과학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확립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주권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보 약화를 우려합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가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불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시기상조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군이 과연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군사적으로는 한국군 주도의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휘 체계가 발전하고 육해 공군 합동성이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능력, 감시, 정찰 능력,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방 예산 증가와 방위 산업 육성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방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낭비되는 부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가 마냥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북한의 위협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맞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방위 체제가 약화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역학관계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권 환수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은 군사력을 급속도로 팽창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전자권 환수는 단순히 지휘권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스스로 모든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투자, 그리고 군 전력 증강이 필수적입니다. 전자권 환수는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자권 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제 환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수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전자권 환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하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전자권 환수 문제를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다뤄나가야 합니다.